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8월 9일의 경기, 첫 번째로 KT와 한화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 네스파이네 선수와 체드벨 선수로 발표가 났죠. 우천으로 인해서 KT만 선발이 바뀐 상황입니다. 먼저 데스파이네 선수 시즌 18경기 선발 등판에서 9승 5패, 방어율은 4.14 기록 중에 있으며 111개의 이닝 동안 120개의 피안타, 그리고 89개의 탈삼진, 총 51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를 어느 정도 찾은 것으로 보이는 데스파이네 선수인데 실점을 꾸준히 홈런에서 허용하면서 그에 대한 실점을 기록했었던 모습이죠. 이렇게 5월달에는 피홈런이 없었지만 6월달에는 이때 롯데전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기에서 홈런을 기록하며 실점이 늘어나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못하였던 데스파이네 선수입니다. 하지만 직전 3경기에서는 피홈런이 단 1개로 승리 3개를 챙겨갔었던 데스파이네 선수고, 따라서 본인의 페이스가 어느 정도 찾은 듯 보여지네요. 데스파이네 선수의 구종을 함께 살펴보시면 구종 중에서 특히 이 슬라이더의 피안타율의 감소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이 슬라이더의 피안타율 적정치가 3할 8푼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역시나 높은 피안타율이며 슬라이더가 제구가 안 되었을 때 맞아나가는 장타를 네스파이네 선수는 경계해야 할 것이며, 내일 이 슬라이더가 낮게 잘 제구되지 않는다면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여지죠. 하지만 슬라이더의 구사율을 줄이고 커브와 이 투심의 구사율을 늘린 데스파이네 선수기 때문에 최근 성적의 호투의 이유가 이것에 있다라고도 보여지죠. 이어서 상대 체드벨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체드벨 선수 이번 시즌 9경기 선발 등판에서 0승 6패, 그리고 방어율은 7.44와 함께 42와 3분의 1이닝 동안 57개의 피안타, 31개의 탈삼진, 총 35개의 자책점 기록해주고 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페이스가 현재 너무 좋지 못한 체드벨 선수죠. 6월 등판 전패에 이어서 7월 달에는 이때 한 경기만 던지고 부진하자 27일 날에서야 선발로 다시 돌아왔던 체드벨 선수죠. 이때는 SK를 상대로 선발을 하였던 체드벨 선수이지만 한화나 SK나 타격에서 부진하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호투를 했다고 해도 이어지는 호투를 기다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죠. 이 선수의 피안타율을 함께 살펴보시면 좌우 중에서 특히 우타자에게 3할 오픈 4리의 피안타율로 높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KT의 타선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소영준 선수와 마찬가지로 KT를 상대로도 부진했었던 체드벨 선수이며, 이번 시즌 총체적 난국인 것이 결국 특정한 구종이 공략된다라고 보이기보다는 전 구종의 피안타율이 높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투구 폼에서의 어떠한 변화라든가 분석적 측면에서 상대 팀들에게 노출이 되었다고 보일 정도로 골고루 피안타율이 높게 잡혀있죠. 최근 KT의 강한 타선이라면 또다시 공략당할 가능성이 높은 체드벨 선수입니다. 데스파이네 선수가 본인의 임무가 최대한 긴 이닝을 끌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직전 경기는 이때 키움을 상대로 선발 등판해서 실점을 하기 전까지는 144km 정도의 투심 패스트볼을 구사하던 데스파이네 선수였고, 위기가 이어지자 박병호 선수에게 152까지 구속으로 올리면서 완급 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결국 내일도 데스파이네가 이런 활용을 통해서 긴 이닝을 책임져 준다면 승패에는 이변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며, 체드벨 선수의 직전 경기의 반등은 아무래도 타격이 부진한 SK를 상대로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됨에 따라 아무래도 KT가 타격의 흐름을 앞세워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원정인 것을 감안한다면 마이너스 핸디캡까지도 노림직하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삼성과 SK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원태인 선수와 핀토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원태인 선수의 데이터 확인을 해보시면 원태인 선수는 시즌 14경기 동안 13경기 선발로 나와서 6승 2패, 방어율은 3.54 기록 중에 있으며 73과 3분의 2이닝 동안 83개의 피안타, 44개의 탈삼진, 총 29개의 자책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원태인 선수는 이때 7월 마지막 등판에서 이때는 조금 부진을 하였던 원태인 선수가 직전 두산전의 선발 등판에서 5와 3분의 1이닝 동안 단 2개의 자책점으로 승리 투수가 되며 호투를 보여주었죠. 하지만 피안타는 8개였다는 점에서 조금 과다했다라는 점에서 아쉽다고 여겨지네요. 피안타율은 좌타자에 대해서는 2할 7푼 9리, 우타자에게도 2할 8푼 1리로 양쪽 다 2할 중후반대로 형성되어 있고요. 원태인 선수의 주무기는 구사율의 22.8%를 가져가는 2할 중반대 피안타를 보여주는 체인지업. 이 체인지업이 분명히 6월달에 비해서는 피안타율이 조금 오른 감이 있지만 여전히 좋은 무기로 활용이 되고 있죠. 더군다나 이번 시즌 타격감이 딱히 좋지 못한 SK를 상대로는 원태인이 무난하게 좋은 투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내일의 경기입니다. 이어서 SK의 핀토 선수의 데이터. 핀토 선수는 올 시즌 16경기 선발 등판에서 4승 7패, 방어율은 5.67로 85와 3분의 2이닝 동안 113개의 피안타, 그리고 49개의 볼넷, 46개의 탈삼진, 그리고 54개의 자책점. 볼넷이 49개라는 점에서 좋지 못한 제구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결국 핀토 선수가 선방을 하려면 방금 보신 그러한 많은 볼넷이 없어져야 하는데 7월 21일 이때 경기부터 3경기 연속 볼넷은 4개씩 기록하고 있으며 피안타의 개수도 분명 과다하다고 보여지는 핀토 선수입니다. 직전 경기에는 3과 3분의 1이닝 동안 13개의 피안타, 볼넷이 4개, 몸에 맞는 공 하나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피칭을 하고 말았죠. 결국 제구가 중요한 포인트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죠. 어느샌가 좌우타자에게 기록한 볼넷이 20개 중반대를 가까이 기록하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골고루 과다한 볼넷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안타율 또한 3할 초반대로 좋지 못한 핀토 선수이며 따라서 어느 한쪽의 약점을 가졌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제구력 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이죠. 삼성을 상대로는 올 시즌 현재 2번째로 등판하는 핀토 선수입니다. 6월달에 등판해서 단 1개의 실점에 좋은 피칭을 하였던 핀토 선수였는데 그날은 볼넷이 단 1개뿐이었죠. 결국 볼넷이 핵심적인 핀토 선수입니다. 내일도 볼넷을 이렇게 과다하게 기록한다면 심리적으로 스스로 무너져버릴 수 있는 핀토 선수라고 보여지죠. SK가 지금 드디어 연패를 끊었는데 내일 경기를 연승으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핀토 선수가 외국인 용병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해주지 못하고 있으며 타격에서도 분명 아쉬운 부분이 존재하는 SK입니다. 삼성도 최근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모습인데 그 원인은 불펜에 있죠. 불펜에서 지금 핵심 전력이 최지광 선수 정도뿐이라고 판단이 될 만큼 어느 순간 리그 평균 수준의 능력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 후반 실점이 조금 늘어나 버린 삼성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선발 싸움에서 많이 앞서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그 격차를 삼성이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서 삼성의 승리를 조금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같은 9일에 LG와 키움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 윌슨 선수와 이승호 선수로 발표가 났죠. 우선 윌슨 선수의 데이터 확인을 해보시면 시즌 15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6승 5패, 방어율은 4.0의 기록 중에 있으며 87과 3분의 1이닝 동안 91개의 피안타, 그리고 39개의 자책점 기록하면서 시즌을 이끌어 나가고 있네요. 윌슨 선수는 이번에 KT 이강철 감독의 항의가 받아들여지면서 투구 폼에
보크의 여지가 있다는 심판진들의 판단에 따라서 투구 동작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문제없다는 듯이 기아전 이때 직전 경기에서 이때 등판을 했을 때 6개 이닝 동안 단 1개의 자책점으로 호투를 하였던 윌슨입니다. 이번 시즌 키움을 상대로 했을 때는 총 2경기 선발 등판해서 각각 이렇게 승리 패배를 가져가면서 게다가 패전하였던 경기는 특히 여기 홈런에서 실점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게다가 볼넷까지 3개를 기록하면서 아무래도 이에 대한 빠지는 부분이 뼈아팠던 윌슨 선수였습니다. 윌슨 선수는 좌타자에게는 3할 2일이라는 안 좋은 피안타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타자에게는 그에 반해서 나름 좋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브가 여전히 좋지만 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높은 피안타를 보여주면서 결국 이 커브와 투심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투피치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그에 따른 노림수가 들어가게 되니 정면 승부보다는 피하는 피칭이 되면서 최근 이렇게 3경기 볼넷이 늘어나고 있죠. 따라서 이 부분에 따라서 이닝도 길게 가져가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러한 윌슨 선수입니다. 이어서 상대 이승호 선수의 데이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호 선수는 시즌 14경기 등판해서 2승 4패 그리고 방어율은 5.79 기록 중에 있으며 65와 3분의 1이닝 동안 78개의 피안타, 43개의 탈삼진, 총 42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네요. 이승호 선수는 6월 달에 들어서 계속해서 호투를 보여주었지만 7월이 되자마자 급격하게 무너져버린 이승호 선수인데요. 이 6월 달에만 이게 23개의 이닝 동안 단 5개의 실점을 기록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었지만 7월 3경기에서는 단 8과 3분의 1이닝 동안 무려 15개의 자책점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는 달랐죠. 휴식기를 길게 가진 후 등판한 직전 KT전에서 최고 구속을 144까지 끌어올리며 좋은 투구 능력을 보여주었고 이 볼넷을 4개를 허용한 것을 제외를 한다면 준수한 피칭을 하였던 이승호 선수였죠. 네, 이렇게 볼넷으로 인해서 위기를 만들었지만 결국 러셀, 서건창, 키스톤 콤비가 전부 해결해주면서 수비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분명 9위는 살아난 이승호 선수지만 볼넷을 난발하여 위기를 자처한다면 또다시 수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실점의 여지는 분명 존재한다고 보여지죠. 요키시의 호투로 시리즈를 타이로 마친 키움입니다. 선발 투수의 무게감이 양팀 다 그렇게 묵직하다고는 보여지지 않으며 윌슨 선수를 어느 정도 공략하였던 키움의 타선이기 때문에 외국인 용병다운 피칭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윌슨 선수의 데이터였죠. 러셀이 2차전에서 스트라이크 존에 대한 불만을 어느 정도 표출하였는데 적응을 잘 하여야 키움의 타선의 효율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 러셀의 합류로 내야에 안정감이 생겼으며 그 시너지로 승리를 잘 쌓아올린 키움이며 이는 롯데 자이언츠의 케이스에도 잘 반영되어 있죠. 이승호 선수가 직전 등판에서 좋은 구위를 보여주었고 팀에 잇따른 내야 수비가 잘 도와준다면 체인지업을 활용한 땅볼 유도를 통해서 선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죠. 이전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과 같이 이승호 선수의 볼넷이 우려가 되긴 하지만 근소한 우위로 키움이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